안녕하세요. 기업 IT 프레임워크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 세 번째 시간까지 해서 지금 기업 IT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되는 기본 지식들에 대해서 지금 쭉 체크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보면 이제 프로그래밍 발전,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성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기본 개념들 마지막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중요하고 잘 모르는 건데 클래스하고 객체는 뭐지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클래스하고 객체는 꼭 같이 써야 되나요? 클래스만 쓰는 경우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수가 있죠. 요거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이 앞에 것들도 좀 복습할 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게 폼이 이렇게 뜨고요. 여기다 이제 문장을 넣고 반복 횟수를 딱 넣어서 수행을 눌러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중간들 다섯 반복되죠? 그 다음에 이걸 딱 눌러요. 그러면 이제 내 주식값에 대한 것이 올랐다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해 주셔야 돼요. 짧게 끝납니다. 프로그램을 짜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을 가만히 보시면요. 자, 글자 놓고 반복해서 놓고 누르는 거. 그래가지고 여기 보여주는 것까지는 사실은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하나의 작업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 주식을 보여주는 건 또 내용이 다르니까 또 다른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기업에서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어떤 작업들은 하나로 묶어서 늘 하나를 묶는 작업들이 순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요, 따로따로 짜시는 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프로그램 일단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그래서 오시게 되면 앞에서 좀 설명한 건데 수행 버튼 눌렀을 때 문자열 선언하고 이런 경우들은 나눠서 구성해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거를 묶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이것저것 공부하다 보니까 요건 이제 C샵이라는 걸 공부할 때 짰던 샘플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화면이 있습니다. 그 버튼이 눌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텍스트 박스에 있는 텍스트를 읽어와서 읽고 몇 번 반복할 것인지를 읽어와서 넣은 다음에 이 텍스트 박스를 수정하고 반복해서 결과에 넣고 이 결과를 메시지 박스에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입력값을 받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반복하는 것,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은 단독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짧거나, 나 혼자 개발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개발하고 내가 나중에 유지보수하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짜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됐어요. 이거 갖다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짜놨어.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짜고 이제 프로젝트 끝나고 나갔어. 후임자가 들어왔어. 그럼 후임자가 이 버튼 원 클릭이 되면 뭘 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읽어봐야 돼요. 다. 요거는 지금 되게 짧잖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요거 좀 더 길죠. 그리고 이런 게 되게 많죠. 그럼 여러분이 유지보사로 온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눌러서 읽어가지고 뭐 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걸 수정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아예 간단하게 요즘은 짜기 쉬우니까 새로 만들어 버릴까요? 새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이 나보다 훨씬 더 프로그램을 잘 짜던 우리 고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프로젝트가 커지고 여러분이 개발을 할 경우에는 이것처럼 이런 입력을 받고 이걸 반복하고 보여주는 거는 이건
요거는 그냥 하나의 작업인 거죠. 하나의 작업. 이것이 중간에 끊어질 일은 없다. 이런 경우에는요, 이것들을 이렇게 흩어놓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보여줄게요. 자, 클래스를 선언해요. 민호라고. 여기서 보면 이거 갖다가 입력받은 걸 갖다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까지. 보이시죠? 이걸 이렇게 선언해 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걸 민호 클래스라고 만들어 놓고는 내가 우리 회사 IT 프레임워크에다 올려놔요. 우리 회사 업무 중에서 이런 업무는, 이런 순서로 하는 이런 업무는 여기서 선언해 놨으니까 갖다 써라. 그럼 어떻게 되죠? 개발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개발할 때 되면,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지금 요거는 그냥 진행하고, 요 가까운 거 갖고서 뭐 딴짓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런 경우는 그냥 어떻게 돼요? 이걸 갖다 쓰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보세요. 여기다가 이 값 주고 갖고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그럼 끝나잖아요.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뭘 할 건지를, 자, 이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이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나는 지금 유지보사로 들어왔어. 근데 처음에 버튼 1을 클릭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내가 유지한 여기다가 뭐 하나를 더, 메시지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를 추가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자, 볼게요. 이것들을 다 읽어봐야 되냐 이거죠. 한두 개만 읽는다니까요. 굉장히 많으면.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 너무 소스가 길어서. 그럼 찾아야 돼. 힘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 회사의 IT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친구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회사 업무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용자 인증하는 뭐 아이디 받고 패스워드 받고 체크하는 건 그럼 매번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인증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볼게요. 여기처럼 인증해가지고 모두 사용자 인증한다고 그걸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걸 갖다 써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짜다가 뭐 인증할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갖다 쓰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뭘 배운 거냐면요. 클래스가 만들어진 이유를 배우시게 된 거예요. 프로그램이 커지고 자꾸 바뀌는데, 지금 바뀌는 게 사실은 어떤 거 보면 어떤 것들은 단위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추가되거나 뭐 결과가 딱 다르게 보여주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보통 대부분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단위 작업들은 그냥 있는데, 그럼 단위 작업들도 보면 그냥 단위 작업이 아니고 뭐 입력받고 여기서처럼 메시지 만들고 그다음에 보여주는 거. 요건 늘상 이렇게 한다 이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흩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를 묶어서 어떻게 민호라는 걸 선언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치 하나의,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C 언어 같은 데 보면 뭐 글로벌 변수 같은 것처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클래스를 보면 스태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놓으면 이거는 여기서 누가 프로그램을 짜든지 그냥 민호 클래스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건 바꿀 수도 없어요. 정해놓는 거니까. 마치 하나의 형처럼. 제가 그 클래스는 유사한 것들을 묶는다 그랬잖아요. 묶는데 지금 보세요. 묶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묶느냐고요. 왜 묶느냐면요. 프로그램이 길어지고 하다 보면 어떤 한 부분 단위는 맨날 반복적으로 항상 똑같이 추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식별해가지고 하나의 자료 형식을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스태틱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을 써야 되는 개발자들은 그거를 일일이 꼭 찾아보지 않고요. 이걸 그냥 갖다 쓰는 거죠. 이렇게. 얘가 뭐 사용자 인증하는 거. 또는 뭐예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쿼리 던지는 거. 쿼리 던지는 모듈, 입력받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 쿼리 던지는 모듈,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자마다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개발자마다 여기 보면 요 변수 이름들, 요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개발자마다 다르지 않고 다 똑같다니까요. 그죠? 다르게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사실은. 이거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요.
개발자마다 이름을 다 다르게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읽을 때마다 다 읽어봐야 돼. 하나씩. 이해하는 데 꽤 걸립니다. 프로그램이 작은 것도 아니고 크게 커지면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프로그램을 짜다가 이제 환경이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다가 오늘날의 환경이 왔어. 이게 오늘날의 환경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90년대 중반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제가 한참 SE 하던 시절이었죠. 삼성전자 담당 SE 했었고 막 그랬었는데 SK텔레콤도 담당했었는데 그래서 만든 거예요. 어떻게? 요런 작업들은 늘 반복적이잖아. 여기서도 여기까지는. 주식을 보여주는 건 또 다른 내용이니까 요만큼은 늘 같잖아. 그럼 이거 갖다가 하나의 자료형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스태틱으로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거 이런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들이 다 이걸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읽기가 영 간단하죠? 이건 그냥 메시지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주식까지 보여주는 거네?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그램 읽기도 편하고. 이건 어차피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은 바뀌지도 않을 건데. 이걸 갖다가 그냥 오픈해가지고 유지보수 하는 사람들을 고생하게 할 필요 없다 이거죠.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이게 클래스가 나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클래스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다 스태틱으로 선언해 놓으면 글로벌 변수처럼 돼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걸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갖다 쓰는 거죠. 이해했죠? 대충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스태틱이라는 그 프로그램 언어에 보면 스태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대충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 쓰고 있는데 한 가지 더 할게요. 그래서 클래스는 지금 한 것처럼 동시에 수행하고 따로 하지 않는 거. 그런 걸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묶을 때 보면 데이터와 함수를 묶을 수도 있지만 영수적인 함수를 연관되는 아까 우리 거 보면 세 개가 연관된 작업을 묶을 수도 있는 거죠. 클래스라는 개념은요.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묶거나 연관되어 있는 함수를 묶거나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와 함수를 묶는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를 묶는다는 의미는 같은 화면에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관되는 함수를 묶는다는 의미는 아까 보신 것처럼 늘 요 함수, 요런 순서의 함수들은 같이 순서대로 수행이 돼요. 그걸 묶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읽기 쉬워지고 간단해지고 유지보수하기 쉬워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게 클래스가 만들어진 이유예요. 그 클래스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묶는 거다. 연관되는 함수를 묶을 수도 있고 연관되는 데이터를 묶을 수도 있고 연관되어 있는 함수와 데이터를 묶을 수도 있는 거다. 이해하셨죠? 좋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하나 더 해보자. 이제 클래스가 도입돼서 연관된 데이터나 메시지를 묶어서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모양은 똑같은데 거의 데이터까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제 클래스로 데이터하고 함수를 묶었어요. 묶어놨는데 이게 그 데이터 값이 매번 달라요. 경우에마다. 그러면은 그걸 한 개 갖고 쓰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글로벌 변수를 쓰지 않고 프로그램마다 변수를 따로 선언해 쓰는 거 있죠. 함수마다 따로 변수를 선언해 쓰는 것처럼 변수를 따로, 클래스를 따로 선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역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요. 객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던 것처럼 민호 클래스형을 가지는 객체 민호. 그럼 민호는 민호 클래스형에 같은데 갖는 거죠. 그럼 거기는 같은 모양을 갖지만 거기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변수 값을 따로 줄 수 있는 거죠. 앞에 거랑 다르죠. 앞에 거는 어떤 절차나 그걸 우리가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클래스였는데 묶어주는 거였는데 묶었는데 그 묶은 것에서 값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매번 값이 다르다고 해서 클래스를 매번 다시 선언하면 너무 일이 많잖아요.
그죠? 미노 클래스 1, 미노 클래스 2, 미노 클래스 이렇게 선언하는 것도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갖다가 그냥 객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미노 클래스를 가지는 변수부 요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별도의 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거는요. 그러니까 객체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에서 보면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마다 변수를 선언하잖아요. 왜? 그 변수마다 값이 다르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죠. 근데 모든 프로그램에서 똑같은 값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 글로벌 변수 선언해서 그 값은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프로그램마다 값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변수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역 변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객체. 글로벌 변수를 클래스. 이렇게 보셔도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시면 혼돈이 안 되실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왜 클래스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않고 객체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냐? 여러분 답을 아시죠? 내가 그전에 딴 동영상에서 올려놨어요. 뭐냐면요.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죠. 데이터가 어디에 들어가 있죠? 변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객체 지향법, 인트 A, 그러면 인트가 클래스고 A가 객체잖아요. 그럼 인트가 중요해요? A가 중요해요? A가 중요하죠. 왜? A에는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내가 만약에 이 당시 이걸 만든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객체장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줬을 것 같아요. 지금 이해했죠? 자, 그럼 샘플을 앞에 있는 거를 확장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요번에는 스태틱이라고 안 썼죠? 그냥 미너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미너 클래스에 이걸 이렇게 선언했죠? 똑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미노 클래스를 가지는 미노 클래스 1. 이 변수, 요건 클래스 변수. 근데 인트 A는, 근데 여기는 U라는 게 붙네? 왠지 아시나요? 모르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인트는요, 인트 A는요, 4바이트로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클래스는 사이즈가 정해지나요? 안 정해지나요? 안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메모리를 갖다가 스택에 할당하면 안 되죠. 힙에 할당해야죠. 그래서 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면 민호형을 가지는 변수를 2개 선언해 가지고요. 내 프로그램에서 민호1, 민호2를 이렇게 쓰는 거죠. 똑같죠? 요거는 뭐죠? 요거는 로컬 변수. 앞에서 스태틱 민호 클래스는 글로벌 변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그럼 이런 거 있죠. 데이터가 바뀌지 않고 함수만, 똑같은 함수만 순서대로 수행되는 경우에는요, 이거를 객체로 선언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때는 클래스만 있어도 되죠. 지금 여기는 샘플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걸로 하나 똑같은 거 사용되는데 이걸 따로 선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묶을 때 어떤 함수의 순서를 묶는다. 이거는 거의 그냥 수행되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우리가 굳이 객체를 선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은행 계좌. 그 뭐가 있죠? 잔고가 있고요. 입력하는 함수, 출력하는 함수가 있죠. 그리고 뭐 이자 계산 함수 이런 거 쭉 있죠. 이런 것들을 만약에 클래스 선언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마다 잔고가 다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변수로 쓰면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요걸 갖다가 지금 말하는 그 은행 계좌를 갖다가 내가 미노 클래스라고 했다고 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미노 클래스를 가지는 미노 클래스를 가지는 뭐 주연 뭐 이렇게 쭉쭉쭉쭉 사람들마다 이름을 쭉 해서 1억 개 국민은행으로 놓으면 한 1억 뭐쯤 되지 않나요? 한 1억 개쯤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요게 이제 A라는 사용자에는 잔고가 얼마 남고 B라는 사용자는 잔고가 얼마 남고 다 다르니까. 근데 모양은 다 같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객체를 쓰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개념을 잡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앞에 지금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제가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개념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정말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클래스는 뭐고 왜 도입됐고 지금 머릿속에 돌아가시죠? 객체는 왜 도입됐냐는 거예요. 객체는 언제 쓰는 거냐 이거예요. 클래스는 언제 쓰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지만 클래스만 쓰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콘셉트는 뭐냐면 여지껏 뭐 프로그램 발전부터 시작해서 IT 프레임워크부터 시작해서 클래스가 중요하다. 그럼 클래스와 제 개념 했는데 오늘의 콘셉트는 뭐냐면 클래스는 언제 쓰고 객체는 언제 쓰냐를 식별하셔야 돼요. 어려우시면 글로벌 변수일 경우에는 클래스라고 보셔도 되고요. 로컬 변수는 객체라고 보셔도 되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데이터와 함수가 묶여 있는 경우에는 거의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바뀌기 때문에 객체를 같이 써요. 근데 함수만 같이 쭉 묶여 있는 경우에는 바뀌게 될 일 없으니까 그럴 때 보통 클래스를 그냥 쓰는 경우가 많죠. 즉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달드리고자 하는 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프로그램 자체가 그게 대단한 기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고서는 어떻게 잘 조합을 시켜서 큰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기 쉽게 만들 거냐라는 고민에서 지금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잘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그래서 클래스 선언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객체형 프로그램으로 가게 되면 요구사항 분석 설계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얘기했었어요.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나요? 왜 객체형 분석 설계에서는 요구사항 분석 설계가 중요한가요? 왜 클래스장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객체장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길 바라요. 내가 개발해야 될 업무를 잘 분석을 해서 요거는 여러 개가 수행되는 요거는 항상 같이 수행된다는 걸 분석해 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미노클래스로 선언을 해놓고 그게 우리 회사 IT 프레임워크로 쓰도록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요거는 너네가 따로 선언하지 말고 갖다 쓰라고 공지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개발자가 와서 개발할 때 그 부분은 내가 쓴 걸 갖다 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갖다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이 개판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객체 분석 설계가 잘 안 되면 우리가 내가 잘라낸 것들이 막 이해가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안 갖다 쓰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클래스 선언할지 이건 클래스와 객체로 선언할지를 식별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들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분석이 되어야만 클래스를 만들 수 있고 객체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객체장 프로그램에서는 업무 분석 설계가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안 하지만 못한 거예요. 이 덩어리를 잘못 나누면 이게 그래서 그때마다 막 다르게 되면 사람들이 이거 안 쓴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한 거면 못 하다니까요. 이해하셨나요? 오늘까지 해서 이제 이론에 대한 것들은 많이 했고요. 다음부터 이제 실습에 대한 것들을 할 건데, 오늘까지 한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전에 말씀드린 거, 클래스는 언제 쓰나요? 객체 언제 쓰나요? 객체형 프로그램은 왜 요구사항 분석 설계가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진심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외워서 말하는 게 아니고 왜 객체장 프로그램 이름을 붙였을까? 클래스장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럼 지금 제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이 제대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샘플들은요, 샘플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 객체학 프로그램을 할 때 TDD 같은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듣나 수고하셨고, 오늘 제가 질문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에다 답을 스스로 꼭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